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준다면 여러분은 부동산으로 얼마까지 벌고 싶으신가요? 30억 이상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캐시넛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제가 지난 9년간 매일 3시간씩 집요하게 팠던 모든 지식과 총 5만 시간의 임상 경험, 그리고 12건의 부동산 투자와 모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전 경험까지 담겨 있습니다. 강의료로 2천만 원, 책값으로 1천만 원, 그리고 과거의 투자 실패로 날린 2억 원의 피 같은 돈을 거쳐 지금의 150억 자산을 만든 저의 모든 여정으로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에서 10억까지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자산별 투자 로드맵이 정답이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1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이렇게 모아야 한다, 혹은 1억에서 10억까지 만드는 투자 로드맵이라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걸 다루는 콘텐츠가 많고 인기도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금액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나누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제 주변의 진짜 부자들은 돈의 액수별로, 시기별로, 상황별로, 심지어 정부의 정책별로 투자 방법을 그때그때 바꾸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본질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40살이고 앞으로 10년 일하고 은퇴하고 싶고 100살까지 아주 편하게 놀고 먹는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나의 투자 목표는 얼마일까요? 먼저 100살까지 편하게 놀고 먹는 돈을 계산해야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쓰면 나는 100살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300만 원, 700만 원. 이거는 개인의 기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소비 금액을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한 달에 500만 원을 이제 12개월 하면 1년이 되죠. 그럼 6천만 원. 거기에서 지금 나는 40살이고 100살까지 살 거면 60년이 남았죠? 6천만 원 곱하기 60년 하면 36억이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일해서 버는 돈도 계산해 봐야겠죠?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실수령으로 받는다고 할게요. 세금 떼고. 그렇게 했을 때 또 12개월 하면 6천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서 곱하기 10년을 하면 6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의 투자 목표는 36억에서 6억을 뺀 30억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현재 2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2억 원으로 30억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투자 목표, 그러니까 재테크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투자로 지금 자산을 15배를 키워야 합니다. 2억을 30억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투자는 곱셈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2억 원을 2배로 불려서 4억이 되고 그 4억을 2배로 불려서 8억 그리고 16억 최종적으로 32억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총 4단계만 현명하게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월 500만 원씩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50년을 저축해야 만들 수 있는 30억 원을 딱 4단계만 현명하게 투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첫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투자에서 절대 잃지 않고 곱셈의 법칙을 계속 적용하려면 그 부동산이 시간에 따라서 꾸준히 상승하는 우량 자산이어야 돼요. 부자들은 바로 이 우량 자산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는 물건을 막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가 상승할 물건을 먼저 투자합니다.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한눈에 알아볼 안목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이게 바로 투자 로드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의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부자들의 본질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인 우량 자산에 집중하는 거죠. 특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당장 투자해서 전 재산을 잃는 것보다 늦게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우량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우량 자산에 투자하기에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모르는 부동산 용어나 기초 지식을 공부하면서 탄탄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하게 아무거나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금을 더 모으세요. 기존 자산을 현명하게 매도하고 절약하며 저축하면서 우량 자산을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자산을 처분하는 게 무조건 지금 재산을 다 팔어가 아니라 그게 우량 자산이 아닐 때에는 적절하게 매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량 자산은 시간에 따라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자산은 운이 좋아서 사실 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매도 타이밍을 잘 보시고 현명하게 처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부동산만 샀다 하면 다 오르는 그런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지금 뭐 서울이랑 지방은 완전히 다르죠, 상황이. 특히 제가 주로 다루는 상업용 부동산, 즉 꼬마 빌딩은 입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공부 없이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현명하게 투자해야만 여러분의 자산을 4단계 만에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인생의 한정된 투자 기회를 날리거나 손해만 본 채로 투자 시장을 영영 떠날 수도 있어요. 투자 로드맵 마지막 단계는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 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투자 결정을 하실 시간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5억 원 이하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죠. 주로 크게 두 가지로 고민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한다는 역시 아파트인가? 월세도 받으면서 팔 때 시세 차익도 벌 수 있는 꼬마 빌딩에 도전할까? 간혹 부동산 경매를 투자 유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매는 싸게 사는 방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투자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도 경매를 할 수 있고 꼬마 빌딩으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경매는 그냥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핵심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느냐입니다. 아파트와 꼬마 빌딩 투자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아야 나에게 맞는 투자 유형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첫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겠죠.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첫 주택을 매수할 경우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실제로 거주하니까 주거의 안정성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죠. 아파트와 관련된 투자 정보를 찾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실, 호갱노노 같은 어플에서 내가 궁금한 정보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투자는 명확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정책에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이든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신경 씁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특정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반드시 실거주 의무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 갈 계획이 없거나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들어간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화제 구역은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현금이 필요하죠. 게다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 또한 매우 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높아지면 가계 총 대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일으켜서 현금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현금 투입이 많아지면서 투자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실거주를 하면서 계속 더 좋은 아파트로 2년마다 갈아타기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나와 가족들이 계속 이사에 시달리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피로감을 안겨주죠. 결국 아파트는 주거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넘어서 투자용 자산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용 비거주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고 다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의 75%나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단기 양도시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용 자산으로만 접근한다면 정부 정책과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5억 이하의 소액 건물 투자의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꼬마 빌딩 투자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이유는 첫째, 바로 압도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꼬마 빌딩은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수한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극단적으로 건물은 오늘 사고 내일 팔아도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가 순이익 2억 원까지는 9%의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만약에 건물을 오늘 사고 내일 팔아서 2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2억 원의 9%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이죠. 그리고 200억 원 이하까지는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낼 수 있는 최고 세율이 75%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엄청난 세금의 차이로 실제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수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대출도 잘 나옵니다. 주거용의 가장 큰 단점인 세금과 대출 규제가 꼬마 빌딩에서는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같은 투자금으로 더 큰 금액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서울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둘째, 압도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꼬마 빌딩은 주거가 아닌 상업 공간이므로 매월 꾸준히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수익률이 2%도 안 되는데 서울 꼬마 빌딩은 훨씬 높은 3에서 5%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건물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이 5.3% 정도거든요. 이거는 마치 매달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는 아파트 투자와는 달리 꼬마 빌딩은 안정적인 월세 수익으로 금융 치료가 되고 심지어는 이 월세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등 재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 덕분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죠. 셋째, 나의 노력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건물의 층수를 높이거나 연면적을 늘려 추가적인 가치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그 가치를 수억, 수십억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심지어 월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마 빌딩은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정부의 규제 영향도 덜 받아서 훨씬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이죠. 물론 소액 건물 투자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어중간한 건물은 정말 팔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좀 어중간해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서 진짜 싸게 내놓으면 팔립니다. 하지만 꼬마 빌딩은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입지가 너무 외지거나 건물이 너무 낡아서 대수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큰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데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상권이 망가져서 오랫동안 공실에 시달리거나 등의 이유로 매수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가격이 낮다고 덜컥 샀다가 진짜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느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는 꼬마 빌딩을 찾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또한 꼬마 빌딩은 주거용에 비해서 매물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권 분석, 건물 분석, 임차인 분석 등 시장 분석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래서 더 꼼꼼히 공부하고 실제 거래 사례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론은 아파트를 사든 꼬마 빌딩을 사든 지금처럼 정부가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은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돈 모아서 해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매월 이자 혹은 이자 플러스 원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약간 강제 다이어트하는 그런 느낌이죠. 즉, 투자금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절약도 되고 내 자산도 오르는 일타쌍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절약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숨도 못 쉬는 무리한 연끌 투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동산은 아무리 가격이 요동치고 불경기여도 안전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식이나 코인처럼 하루아침에 50%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원금 전체를 손실보는 투자가 아닙니다. 위기가 와도 언젠가는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이 부동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투자 목표를 4단계 만에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매주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5년 뒤에 100 억까지 벌고 싶어요. 아니면 뭐 10년 뒤에 1,000억 자산가가 목표예요. 라는 분들을 꽤 많이 뵐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그래. 5년 뒤에 100 억을 벌어야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책상에 써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시크릿 열풍이 불었을 때인데요. 제가 딱 이렇게 써 놓고 끌어당김의 법칙만 믿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돈을 벌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투자금 2 억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2년 동안 강의비로 2천만 원이나 쓰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큰 목표를 한 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이루고 싶은 조급함과 욕심이 저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조급함과 욕심이 너무 크면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 강의를 무조건 믿어버렸고, 거기서 찍어주는 곳에 아무 의심 없이 2억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한 거죠. 당시 저는 실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아파트를 투자로만 접근했고, 그러다 보니 빡센 정부 규제를 피해 소액으로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지방 아파트에 홀라당 투자해버렸습니다. 네, 건물 투자를 알고 공부해서 샀다면 이 연남동과 성수동을 10억대로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제 피 같은 투자금 2억을 모두 날렸던 이유가 바로 시간에 따라 점점 상승하는 우량 자산이 아니라 그저 금리가 낮던 시절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게 진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착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지 가치가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부동산이 거품 꼈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몇 천인 초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물건은 사실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평균 이하의 물건인 경우가 좀 많아요. 즉, 우량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로 소중한 투자금을 과거의 저처럼 평균 이하의 물건에 투자하지 마세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당장 투자해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왕초보분들을 위한 단계별 투자 로드맵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꼭 하나씩 적용하셔서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아파트든 꼬마 빌딩이든 나의 상황과 성향에 잘 맞는 우량 자산에 투자한다면 매우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한정된 투자금으로는 같은 기간 딱 한 번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간 대비 수익이 가장 높은 투자를 찾는다면 가장 좋겠죠. 바로 아래 건물주분처럼 5억대로도 2년 만에 38억이라는 드라마틱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요. 참고로 이분은 마포 지역을 첫 매수로 성공적인 투자를 한 뒤 지금은 강남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무려 5년 만에 4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빅점프를 하신 거죠.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무엇이든지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을 천억 부자로는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하게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투자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서 돈 버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의 내가 더 기대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